안녕하십니까. 칸종국 코리아 이태윤입니다. 5월 21일 중공은 54명의 사망자를 낸 창사빌딩 붕괴 사고 조사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사고는 2022년 4월 29일 후난성 창사시에서 8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무너지면서 63명이 매몰돼 5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으며 이 중 대학생이 44명이나 숨졌습니다. NTT-TV는 중공이 1년이 지났어야 사고 사망자 수와 붕괴 세부 사항을 발표해 대중의 의심과 분노를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2시간여 전 붕괴 조짐이 뚜렷한데도 집주인이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았고 당국도 알고 있었지만 대응이 없었습니다. 중공 중앙기울위원회는 이날 후헝화 전 충칭시장과 후종숑 구이양시 당서기를 포함해 중앙관리 4명을 처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명보는 23일 전직 고위 관료가 연루된 대형 사고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앞으로 많은 대형 안전사고는 사고 원인의 거해까지 조사할 것으로 보이며 승진한 전임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2년 전 당시 네이멍구 서기 스타이펑이 시진핑의 명을 받아 석탄 부패 사건을 조사하는데 20년 전 자료까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중공 20대 고위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쇄신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사 건물 붕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후헝화 후종숑이 창사에서 이미 전출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역추적 조사 방법에 따라 지난달 29명의 사망자를 낸 베이징 창펑병원 대형 화재 사고는 전 시당위원회 서기이자 현 정치국 상무위원인 차이치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창펑병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최소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이후 베이징 당국은 사고 보도를 8시간이나 미뤘고 다수의 뉴스가 차단되는 등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독립 제작자 류지는 신당인 칭잉 포럼에 출연해 이 불이 40분 만에 꺼졌는데 29명이 숨진 것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30명의 인명사고는 심각한 안전사고가 되어 일부 관료들이 물러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중공 국무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잇따라 검열단을 파견해 베이징 화재를 조사했고 외부에서는 베이징 고위층 인사들이 연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큰소리만 치고 실행은 형편없는 관행을 보면 최소한 차이치에게는 별일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외사는 베이징 화재에 차이치와 같은 고위 관리들은 전혀 손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을 대신해 고통받는 것은 아랫사람들일 것입니다. 우샤오핑 전 중국 인권 변호사도 이 사고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며 화재 진압이 효율적이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를 냈을 것이다. 이에 조사가 계속되면 중공의 관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 매번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배후에는 반드시 인재가 있다. 중공은 어떤 사회적 이슈도 민중의 반발과 분노를 부추길까 두려워 감추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외사는 중공 공직이 부서 및 청국 수준으로 승진되면 일반적으로 성급 장관 수준의 지원을 받으며 성 및 장관 수준으로 승진할 경우 후원자는 중난 하위가 된다. 그래서 이번 건물 붕괴로 몇 명의 관료들이 처리되는가는 내부 투쟁의 풍향계로 보면 된다. 그러나 이런 당내의 처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중공 관리들의 편법 보호로 향후 승진과 복귀가 관례처럼 되어 왔다. 중공의 소위 문책이라는 것은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지만 대중에게는 무서운 교훈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중공의 조폭 통치의 본질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